미국이 세계 경제를 흔드는 방식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와 국채, 군사 압박이 동시에 오가는 가운데 조용히 판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원전입니다. 그것도 미국 원전이 아니라 한국형 원전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이야기가 아니라 에너지와 안보, 경제가 한꺼번에 얽힌 전략적 전환입니다.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형 원전 모델의 미국 내 건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모델은 APR 1400으로 한국이 가진 최신형 대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 원전을 빨리 지어달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 모델이 핵심 카드로 떠오른 겁니다. 현재 미국은 에너지 주권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산업과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기존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AI도 반도체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숫자로 보면 약 400기가와트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그걸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원전 생태계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원전은 설계만 있다고 지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대형 주기기 제작, 시공 경험, 공기관리, 안전기준까지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핵심을 담당하던 기업과 인력이 오랫동안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UAE 원전 수출을 통해 실제 건설과 운영 경험을 이미 검증받았고, 특히 공기를 맞추는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APR 1400은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 수요에 정확히 들어맞는 모델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존 모델보다 발전 용량은 크고 시공기간은 짧으며 경제성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최근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을 연달아 만나 미국 내 APR 1400 건설을 골자로 한 협력 방안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던진 전략 카드입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관세 압박입니다. 미국은 최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원전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협상 지렛대가 됩니다. 미국이 가장 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미 투자 구조입니다. 한국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이라는 초대형 실물 프로젝트가 더해지면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격상됩니다. 만약 한국형 원전이 미국 본토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건설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재권 문제로 손발이 묶였던 국내 원전 부품사들에게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설계, 주기기, 계측, 제어, 안전 시스템까지 APR 1400에 최적화된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원전 하나가 아니라 원전 산업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국형 모델을 요청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속도와 현실성입니다. 미국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이미 돌아가고 있고 전력 수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계만 있는 원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PR 1400은 이미 해외에서 실제로 지어본 경험이 있고 표준화된 설계 덕분에 대량 적용에도 유리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선택지인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재권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을 막아왔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갈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협상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한미 간 에너지 안보 협력이 강조되는 국면에서는 이런 문제도 정치적 합의로 풀릴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로 이번 방미 과정에서 양국은 에너지와 자원 협력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무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원전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미래 원전 경쟁의 핵심은 단순한 건설이 아닙니다. 운영입니다. 특히 AI와 로봇이 결합된 운영 모델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원전 로봇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로봇을 단순 점검용이 아니라 상시 운영 요소로 쓰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고방사선 구역, 밀폐된 설비 내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에 AI 로봇이 투입되면 작업자 안전은 물론이고 운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 운전을 전제로 하는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는 이런 자동화 기술이 사실상 필수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표준화된 설계 덕분에 로봇 학습과 대규모 적용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원전 수출은 설비 하나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설, 운영, 정비, 해체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패키지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전 주기를 묶어서 제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 설비를 넘어서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을 지탱하는 상징적인 협력 수단이 됩니다. 군사 동맹 위에 에너지 동맹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미 한 차례 큰 흐름을 겪었고 조정 구간에 들어간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는 구조적인 흐름이고 원전은 그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인프라까지 모두 안정적인 전력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전제가 흔들리면 첨단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전을 다시 꺼내 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이야기는 단순한 에너지 뉴스가 아닙니다. 관세, 안보, 투자, 기술 패권이 한꺼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은 수출 한 건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정치 변수, 지재권 협상, 미국 내부 정책 변화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카드 중 하나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원전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오면 단순히 에너지 정책 정도로 넘기지 마시고 그 뒤에 깔린 경제와 안보의 흐름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길게 보면 매우 큰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